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오늘은 매우 쉽고 간단한 명상법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좌뇌 균형을 잡는 명상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뇌와 우뇌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요. 나는 과연 어느 쪽이 발달된 사람인가도 셀프 측정을 해보도록 하고, 이것을 균형 잡는 것의 중요성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균형 잡는 명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내면 탐구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좌우뇌의 균형을 잡는 명상법을 알려드린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뇌하면 논리적인 사고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뇌는 창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우뇌 같은 경우에는 6세 이하에 많이 발달을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천재성이 여기서 발휘가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6세 이후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좌뇌가 발달되면서 그 좌뇌의 기능이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뇌의 기능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나는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사항을 한번 들어보면서 스스로 셀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양쪽 다 해당하는 면도 있을 거고 매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나는 여기가 조금 더 많이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뇌가 더 발달됐다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뇌의 경우 말을 하거나 계산하는 식의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말에 좀 소질이 있거나 계산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왼쪽 뇌가 더 발달됐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뇌 같은 경우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기능을 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뭐 예술가나 이런 쪽 분들은 오른쪽 뇌가 더 발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좌뇌의 경우 언어적 기능이 발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잘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화할 때 보면 단어를 풍부하게 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떤 말을 듣거나 글자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더 학습을 잘 하게 된다라고 해요. 반면에 우뇌형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기능이 더욱더 발달이 됐는데 얼굴을 기억을 더 잘한다던가 대화 시에 신체적 표현을 많이 한대요. 이거 들으니까 노홍철 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글자나 아니면 소리를 들어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경험적, 활동적인 학습을 더 잘하는 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좌뇌형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할 때 분석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반면 우뇌형 같은 경우 직관적, 그리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학습을 할 때 좌뇌형 같은 경우 논리적 추리를 통한 학습에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 학습 같은 걸 잘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학하고 물리를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뇌형 같은 경우 기하학적인 학습, 공간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더욱더 소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의 경우 좌뇌형은요, 자기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느끼기보다는. 그리고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우뇌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는 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좌뇌형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전에 먹었던 맛있는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메뉴를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뇌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맛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접근하는 그런 성향을 띈다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해형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좌뇌형이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그 마인드 안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발달돼서야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느 것이 발달되는 것이 더 좋은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가 좌뇌형인지 운해형이 더 발달됐는지, 자, 이것을 간단하게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호흡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호흡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 개발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거나 조절을 할 때 호흡을 이용한 명상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뇌는 연결이 됐는데요. 특히 왼쪽 코는 오른쪽 뇌와 또 오른쪽 코는 왼쪽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볼 게 있습니다. 저랑 같이 뭘 하시냐면 한쪽 코를 먼저 막아볼게요. 그리고 들이마십니다. 자, 반대쪽. 자,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지금 어느 쪽으로 쉬어지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많이 공기가 들어가는 쪽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저는 자, 왼쪽 콧구멍, 저의 왼쪽 콧구멍이 더욱더 많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지금 왼쪽 코로 쉬어진단 말인데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양쪽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한 시점에는 한 콧구멍으로 사실은 숨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몇 시간 뒤에는 반대 코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3시간마다 이게 활성화되는 콧구멍이 3시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이쪽 콧구멍이 더욱더 활성화됐다면 3시간 정도 뒤에는 반대 콧구멍이 더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명상이라든지 요가를 많이 한 이런 걸 요기라고 하는데 요기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마다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요. 체크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계속 한쪽이 더욱더 한쪽만 뚫리고 한쪽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콧구멍은 계속 숨이 잘 들어가는데 오른쪽 콧구멍은 막힌 게 자주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의 뇌가 왼쪽 콧구멍으로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건 지금 오른쪽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도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콧구멍으로만 숨이 많이 들어가요. 한쪽은 계속 막혀 있고 그러면 왼쪽이 좀 더 많이 발달됐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뇌가 왼쪽이 발달되는가 오른쪽이 발달되는가 사실은 어느 게 가장 좋냐면요. 뭘까요? 균형 잡힌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양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우뇌가 균형이 잡혀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큰 성취를 하거나 공헌을 한 사람들은 좌쪽 그리고 우측 이 양쪽의 뇌가 다 활성화된 균형 잡힌 상태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균형이 잡혀야 하냐면 반대로 불균형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의 뇌만 너무 활성화됐다라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과 감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많아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3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 배워봤죠. 어떻게 해서 부가 막히고 기회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불이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좌측 뇌가 지나치게 발달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좌측 뇌 기능은 너무나 축소돼 버리고 우측 뇌 기능이 너무 활발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뭔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균형을 맞춰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맞춰볼까요? 우리의 뇌와 호흡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엄지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돌려서 내 콧구멍을 막아주세요. 자, 막아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왼쪽 콧구멍을 열어주세요. 먼저 열리면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고 막으세요. 양쪽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숨을 참고 계세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반대쪽 콧구멍을 열어서 뚫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쉽니다. 내쉰 다음에 열린 김에 어떻게 해요? 다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닫아요. 그리고 숨을 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이에요. 왼쪽 코부터 시작해서 다시 왼쪽 코로 끝나는 게 한 사이클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 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닿아 주시고 하늘을 향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로 해주십니다. 자, 또 하나 요소는 뭐냐면 숨의 길이에요. 숨의 길이는 1대 4대 2입니다. 1대 4대 2.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이마시는 숨이 길이가 1초라면 참는 길이는 4초, 내쉬는 길이는 2초. 자, 들이마시는 걸 2초로 했다면, 자, 참는 건 몇 초예요? 2 곱하기 4, 8초죠. 내쉬는 거는 2배였으니까 2 곱하기 2, 4초. 만약에 3초를 들이마신다라고 하면 3초 들이마시고 12초 참고 6초 내쉽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초는 아니어도 제가 3을 셀 테니까 한번 3대 12대 6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명상의 자세는 허리를 펴주십니다. 허리를 펴주시고요. 손은 이 상태로 무릎에 놔주시고,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으시고 내 코를 막습니다. 먼저 왼쪽 코부터 시작하랬죠. 왼쪽 코 열고, 자, 3을 들이마십니다. 참고 10위만큼 참으세요. 자, 반대 열고 6만큼 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제 열린 콧구멍으로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자, 10위만큼 참고, 자, 왼쪽 코 열고 내쉽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을 11분 또는 21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내면 탐구에서 저와 함께 11분을 하실 텐데요. 제가 초반에는 좀 카운트를 세워 드리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여러분의 속도로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자, 허리를 펴주시고 손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왼쪽으로 3만큼 들이마시고 참고 12만큼 참습니다.
반대 여시고 6만큼 내쉽니다. 오른쪽 들이마시고, 자, 이제 12만큼 참고, 반대 열고 6만큼 내쉽니다. 왼쪽으로 들이마시고, 참고, 반대 열고 내쉬고, 자, 다시 그 코로 3만큼 들이마시고, 맞고, 반대 열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3만큼 들이마시고, 참고 12만큼 참습니다. 반대 여시고 6만큼 내쉽니다. 오른쪽 들이마시고, 자, 이제 12만큼 참고, 반대 열고 6만큼 내쉽니다. 왼쪽으로 들이마시고, 참고, 반대 열고 내쉬고, 자, 다시 그 코로 3만큼 들이마시고, 맞고, 반대 열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3만큼 들이마시고, 참고 12만큼 참습니다. 반대 여시고 6만큼 내쉽니다. 오른쪽 들이마시고, 자, 이제 12만큼 참고, 반대 열고 6만큼 내쉽니다. 왼쪽으로 들이마시고, 참고, 반대 열고 내쉬고, 자, 다시 그 코로 3만큼 들이마시고, 맞고, 반대 열고 내쉽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속도로 해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서서히 눈을 뜨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후끈하시죠? 네, 이것을 종종 해주시면 여러분의 좌우뇌가 균형이 맞으면서 두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